대부분의 학교들은 현재 34, 디플로마 이렇게 두 개의 과정을 패키지로 묶고 있습니다. 경력 카운팅은 쿡 또는 셰프로서의 자격을 갖춘 다음부터 카운팅이 된다라고 보셔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월드 브리즈번 로이 실장입니다. 오늘 영상은 요리 유학, 어떤 학교에서 어떤 과정 등록이 필요한가, 어디서 일할 수 있을까, 유학 후 이민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주 요리과정 총정리인 만큼 내용이 많을 수 있어서 타임라인 확인하시고 원하시는 정보들을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혹 호주 대학교에서 이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호주 대학교에서는 요리사가 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호주 요리사가 되기 위한 요리 과정을 테이비나 사설 컬리지에서 2년의 요리 유학 과정을 제공하고 있고, 보통 학비를 기준으로 나누어 보면 크게 4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첫 번째, 언더 2만 불. 약 2년의 학업을 하는 동안 총 학비가 2만 불이 되지 않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학비 부담이 가장 낮은 학교들이고요. 두 번째, 가장 일반적인 학교들인데 약 2만에서 3만 불 사이. 세 번째, 3만에서 4만 불 사이. 그리고 네 번째, 7만 불 이상의 학비가 필요한 그런 학교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설 컬리지들이 2만에서 3만 불 사이의 학비를 형성하고 있고, 기본적인 커리큘럼은 다 비슷하지만 또 학교에 따라서 가성비가 높거나 실습을 더 중시하거나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테이프의 경우 다른 사설 컬리지들이 주 이틀 혹은 2.5일 학업을 하는 것에 반해 테이프들은 대부분 주 3일 혹은 4일 수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학교 자체에 레스토랑이나 카페 등을 운영하면서 학생들이 로컬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7만 불 이상의 학교는 단 한 곳 호주에 있는데 르크로둥 블루라는 학교입니다. 그렇다면 학비가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 학비가 저렴하면 무조건 나쁠까에 대해서 잠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학비가 저렴할수록 수업 일수가 비교적 짧고, 기본적인 수업 커리큘럼이 동일하기 때문에 칼 다루는 것부터 해서 주방 안전 내용이나 각 식자재별 반드시 해야 하는 기본적인 실습은 동일하게 이루어지지만, 내가 다뤄볼 수 있는 식자재가 제한적이고 아무래도 더 많은 실습 기회가 주어지지는 않는 편입니다. 저렴한 학비의 학교, 이름이 잘 알려지지 않은 학교를 졸업했다고 해서 유학 후 이민, 즉 영주권으로 이어지는 길이 막히거나 다르거나 하지 않습니다. 졸업비자를 신청하고 취업비자나 점수제 이민으로 진행하는 방식은 동일합니다. 학비가 높은 이유도 고려해 봐야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대적으로 보다 다양한 식자재를 다룰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육류 중에는 게임이라고 하는 특수 고기를 다루기도 합니다. 사슴, 멧돼지, 토끼, 악어, 캥거루도 포함해서요. 이런 호주만의 릿을 다뤄볼 수 있는 기회도 있습니다. 높은 그 재료 가격을 감당해가면서 학생들이 실습을 하게끔 할 수 있는 학교들은 아무래도 학비가 높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업 일수가 좀 많은 편입니다. 친구나 지인들을 초대해서 서비스들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또 주기 때문에 일주일에 4일의 수업이 진행되기도 합니다. 어떤 학교를 선택하신다 하더라도 호주 요리 유학 후 이민 가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특별하게 없습니다. 각자 그 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내가 어떤 학교를 선택할 것인가, 나는 수업 일수가 많고 좀 더 디테일하게 요리를 배울 수 있는 곳이 맞다라고 생각한다면 아무래도 조금 더 학비가 높은 곳에서 진행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은 호주 요리학교 입학 조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안내를 드리려고 하는데, 대부분의 요리학교들은 입학 조건이 비슷합니다. IELTS 아카데믹을 기준으로 5.0 혹은 5.5, 6.0입니다. 다만 대부분의 학교는 현재 IELTS 아카데믹 6.0을 기준으로 보셔야 하고, 일부 학교들이 그보다는 낮은 점수로도 입학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사설 컬리지의 경우는 IELTS 아카데미 6.0에 준하는 자체 테스트 통과를 통해서도 입학 조건을 충족할 수 있기 때문에 꼭 공인 영어 시험을 봐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호주 이민성에서는 IELTS 6.0이라는 점수를 요청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체 테스트를 통과하셨다 하더라도 IELTS 6.0에 준하는 점수를 만들기까지는 계속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호주에서 유학을 한다는 것은 영어로 수업을 해야 되고 또 영어로 의사소통이 계속해서 진행이 돼야 되고 시험 역시 호주인들과 함께 일을 하게 되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소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업 기간이 약 2년이다 보니까 아직 충분히 여유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사실 2년이라는 시간은 금방 지나가고 일도 하고 학업도 하고 그리고 과제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영어 공부를 따로 시간을 내어서 병행하기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우선순위가 영어 능력의 향상입니다. 졸업비자를 신청해야 되는데 현재 IELTS 6.5, 각 과목 5.5라는 조건과 혹은 PTE로는 오버올 57 맞으셔야 하는데 될 거라고 생각하고 시간이 흐르다 보면 결국 점수를 제출하지 못하고 학업을 연장하거나 포기하고 한국으로 가시는 케이스들도 예전부터 상당히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 2년 동안의 학업을 하시고 비용을 내고 노력했던 그 모든 것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영어 능력은 정말 계속해서 노력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어떤 과정을 배우게 되는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Certificate 3 Commercial Cookery, Certificate 4 in Kitchen Management, 그 다음에 Diploma of Hospitality Management, 그리고 어드밴스 디플로마 호스피탈리티 매니지먼트, 길게 보시는 분들은 바첼러 오브 컬리너리 매니지먼트까지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교들은 현재 34 디플로마 이렇게 두 개의 과정을 패키지로 묶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33인 커머셜 쿠커리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어떤 게 있을까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면 34인 키친 매니지먼트는 기본적으로 33인 커머셜 쿠커리에 배우는 그 모든 코스 내용이 그 과목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33인 커머셜 쿠커리가 없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수료증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33인 커머셜 쿠커리 과정을 따로 분류해서 패키지를 하고 있는 곳들은 앞에 33를 들었기 때문에 34인 키친 매니지먼트를 6개월 과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3 1년, 34 6개월, 디플로마 6개월로 패키지 구성이 가능한 것입니다. 일부 학교의 경우는 서티피케이트 3, 서티피케이트 4, 그리고 디플로마 없이 어드밴스 디플로마로 바로 진행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보통은 디플로마까지 마치고 내가 영어 점수,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 혹은 좀 더 경력을 쌓고 나서 필드에 나가고 싶을 때 어드밴스 디플로마로 6개월에서 약 1년 정도 학업 기간을 연장하시는 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바첼러 오브 컬리너리 매니지먼트의 경우는 약 3년의 학업인데 이거를 처음 요리 과정부터 묶어서 총 5년의 학업으로 등록이 가능하십니다. 이 5년의 학업을 등록하시는 경우는 학업을 마친 이후 만 35세가 넘을 것으로 생각되시는 분들의 경우, 또 영어 조건이 상대적으로 낮으신 분들의 경우, 그리고 요리에 대해서 좀 더 진심으로 더 하이 레벨의 요리사가 되고자 하시는 경우 이 바첼러 오브 컬리너리 매니지먼트까지 진행을 하시게 되면 이 학업을 하시는 기간 동안 추가적인 경력을 쌓을 수 있기 때문에 졸업생 비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취업 비자로 진행해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은 인더스트리 플레이스먼트, 유급 실습이냐 무급 실습이냐 여기에 대해서 안내 드리려고 합니다. 대부분의 요리 학교는 의무적으로 인더스트리 플레이스먼트, 즉 한국으로 치면 인턴십 과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일정 시간 이상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데 보통은 360시간 이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학교는 이 의무적인 인턴십 기간이 360시간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혹은 400시간, 600시간 이런 식으로 학교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학교가 나에게 더 유리할까를 고려해 보셔야겠습니다. 여기서 유급, 무급 실습이라는 기준, 이것을 나누는 것은 이민성 사이트에도 나와 있지만 이 인턴십 과정 자체가 커리큘럼, 즉 과목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어떤 한 텀을 인턴십 기간으로 지정하고 있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이 학교들 같은 경우는 실습 기간에 내가 페이를 받는다 하더라도 근무 시간으로 카운팅 되지 않기 때문에 호주 학생 비자 소지자 2주 48시간 근무 조건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2주 48시간 근무를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학교에서 보통 실습처를 제공하는 경우는 대부분 무급 실습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학교로부터 인정을 받은 실습처라고 했을 때는 유급으로 돈을 받으면서 실습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학교에서는 어떤 걸 선호하냐면 학생들이 직접 실습처를 구하고 이 실습처가 학교가 정한 그 기준에 부합하는가를 심사를 받고 승인받아서 일하시는 것을 추천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이 직접 구하는 게 어렵다 보니까 연계된 산업 네트워크를 통해서 학생에게 실습처를 제공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민성 사이트에 기재된 경력 카운팅 내용을 보면 정식으로 등록된 인턴십 과정을 통해서 경력을 쌓은 경우는 나중에 취업 비자를 진행하시는 그 경력 카운팅에도 될 수 있다라고 표기하고 있습니다. 경력 카운팅은 쿡 또는 셰프로서의 자격을 갖춘 다음부터 카운팅이 된다라고 보셔야겠습니다. 즉, 서티피케이트 3 커머셜 쿠커리를 수료하거나 서티포인 키친 매니지먼트를 수료한 이후부터의 경력이 취업 비자를 진행할 때 있어서 경력 카운팅이 가능한 시점이라고 보셔야겠습니다. 쿡 또는 셰프 직업 중 자신에게 더 유리한 직업으로 선택을 하셔서 경력 1년 풀타임을 채우시고 취업 비자 혹은 또 경력을 쌓으시면서 기술 심사를 통과하시면 점수제 이민을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졸업비자는 모든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만 35세가 넘어서 만 36세가 되는 시점부터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포기해야 되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학업기간을 바첼러 오브 컬리너리 매니지먼트까지 5년을 이어간다라고 했을 때 학생비자 소지자는 2주 48시간 근무가 가능하기 때문에 추가 2년의 학업기간을 통해서 1년 풀타임 경력에 준하는 경력을 쌓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를 후원해 줄 고용주가 있다면 취업비자 진행이 가능하세요. 그렇다면 요리학교 졸업 후에 내가 일할 수 있는 곳은 어디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대부분 호텔, 카페, 레스토랑은 생각을 하시는데 유람선이나 와이너리, 장거리 운행을 하고 있는 기차 혹은 학교 트레이너로서도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물론 추가적인 학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군대에서도 군 치사병으로서 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디까지 공부해야 되고 어떻게 진행돼야 되는지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들 또 문의가 있으신 경우는 댓글을 달아주시거나 또 저희 아이월드로 문의 주시면 상황에 맞게 최대한 자세히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